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달도 마지막 주 주말입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4월 초에 윤 대통령 파면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정말 이대로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깊은 시름과 상처에 빠지셔갖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그 정신적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또 상담까지 하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또 이렇게 듣고 설명드리고 또 그분들 개인 사주뿐만 아니라 나라 걱정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거 봤는데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나라는 굴러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2차 경선 이제 4자 토론이 있네요. 오늘이 주말 토요일인데 일단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뭐 이렇게 이제 4명이 하는데 안철수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양념으로 끼워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홍준표 그 다음 김문수,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일단 1차는 4명이 통과했지만 2차 경선에서는 일단은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결선을 좀 다시 하게 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누가 과반수를 차지할지 그게 관건이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과반수 지금 차지할 후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선 투표까지 또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2위 싸움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홍준표나 한동훈 둘이 자기들이 2위가 돼서 김문수 후보와 결선 가서 최종 자기들이 대선 주자가 되겠다. 이게 목표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사주의 기운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홍준표 후보한테 불리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재명 다음으로 2위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후보는 2포인트 차이로 뒤로 밀렸습니다. 전에는 앞서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여론조사 하나 갖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진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김문수, 한덕수를 배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일단 첫 번째 감지된다. 그리고 좌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김문수는 못 들어가고 홍준표하고 한동훈 싸움이 될 것이다. 이 좌파들이 그동안 이야기한 이야기를 보면요. 거짓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어떤 선거라든지 투표 이런 데에서는 좌파들이 이야기한 게 거의 다 맞았어요. 그게 저는 전에도 윤 대통령 박범계하고 또 누가 몇 명이 8대0 나온다. 탄핵 찬성된다 했을 때도 제가 올렸잖아요. 굉장히 이걸 수상하게 봐야 된다. 심상치가 않다. 그랬었는데 그대로 나왔고요. 옛날에도 선거할 때도 보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국힘당이 돌아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지금 이자들이 밖에서 설계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설계한다는 것은 좀 기분이 좀 안 좋지만 이미 작전이 들어가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김문수 후보가 정말 3위로 떨어지고 한동훈, 홍준표 뭐 설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심상치 않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좀 내가 지지하는 후보라든지 아니면 진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는 걸 되게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사실은 뭐 저도 이거 뭐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그럼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윤 대통령 힘들다 말씀드렸어요. 탄핵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게 이런 이야기를 진실을 이야기하며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심지어 이상한 말 욕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정말 본심이라든지 본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 못할 때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냥 저도 솔직하게 진실 되게 사실대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듣기에 불편하셔도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냉정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이게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사전 밑밥을 까는 사전 포석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요. 물론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압도적으로 해서 과반수를 넘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심각한 상황, 어떻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하고 지금 팽팽하고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00%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선거일은 이미 결정됐죠. 이제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날의 월가 일진을 보면 신사월 개묘일인데 지금 한동훈, 홍준표 이 두 후보의 사주의 기운을 보면 일단 여기서는 김문수 후보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대선 날의 기운을 보면 둘 다 사실은 불리합니다. 한동훈, 홍준표 이 두 사람 다 불리해요. 대선 날은. 왜냐면 일진이 그 두 사람한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다만 요즘은 정치, 특히 대한민국 정치와 법은 사주팔자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 번 느낀 거지만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 규범, 도덕, 윤리 이런 게 다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내 편이고 좌파고 뭐 좌파면 그런 쪽으로 해서 돌아가지 나머지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 사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데도 이상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저히 이거 법과 상식에 벗어나는 희한한 판결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재판에 관계된 것을 궁금해 하시니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사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정말 어이없는 판결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판사가 다 망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나라를 망치는 것은 정치인도 포함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작자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1, 2등에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검사가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특히 판사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저는 전에는 갑오생으로 봤는데 자꾸만 많은 분들이 개사생이라고 해서 개사생으로 보면 글쎄요 시간을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홍준표 이 사주를 봤을 때 과연 이 사주가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정치적인 이력이라든지 경력 여기 맞는 사주인가 저는 뭐 의아합니다. 물론 이제 운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운하고 세운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사실 뭐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건 수다목부 사주여서 이 을목은 물속에 떠있는 부평초 같은 사주거든요. 물론 경금, 개사생이면 경금이 지장간 속에 있어서 사회 충사를 받아서 투출이 되면서 나오면서 을경합이 되고 관운이 뭐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억지로 꿰맞추면 뭐 그렇게 또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주가 홍준표가 걸어온 길? 글쎄요. 일단 사주 팔자의 기운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뭐 시지에서 무토가 있고 또 경금이나 아니면 신금이 있다. 뭐 그러면 조금 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검사 생활 하면서부터 일찍부터 정계에 발을 들여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가 갑오생으로 보니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을해생으로 보면 홍준표하고 부합이 안 돼요. 어쨌든 이 을해일주는 법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훈도 의뢰일주고 홍준표도 의뢰일주고 문재인도 의뢰일주고 김정숙도 의뢰일주고 의뢰일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의뢰일주들은 사람들이 진정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여러분들 의뢰일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치나 판검사 이쪽에 계신 분들 의뢰일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정치계에 있는 의뢰일주들 이름 있는 의뢰일주들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머리는 굉장히 좋고 뛰어나고 어떤 상황 돌아가는 거 아주 보면 임기응변 재빠르게 행동한 얍삽한 기질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이 의뢰일주가 과연 큰일을 할 수 있냐? 그게 문재인이가 의뢰일주 그것도 또 안 맞는다. 문재인 사주가 아니다 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었는데 문재인이도 나라 개판 쳐놨잖아요. 나라를 거의 망가뜨려 놨었는데 이 의뢰일주가 또 대통령이 된다? 글쎄요.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한동훈은 어떨까요? 한동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뭐 한동훈을 좋게 말씀드린다라든지 아니면 사주를 높게 평가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폄하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사주 있는 대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동훈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사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축생이고 병진월이고요. 을해일주인데 오히려 이 한동훈 사주가 홍준표보다는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봄에 태어났고요. 홍준표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얼어 있는 뭐 겨울 입동이 지난 이후에 태어나서 좀 쌀쌀할 때 태어났지만 한동훈은 봄에 핀 꽃처럼 굉장히 화사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병화가 있어서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진해 원진기문살에 있고 축진 팥살에 있어가지고 그 내면은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상당히 겉과 속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축중에 보면 신금, 칼, 편간, 칠살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편인, 정인이 발달해서 상당히 머리는 잘 들어가지만 진정성이 없고 거기다 또 상관까지 있어서 상관이라는 것은 규범, 질서, 도덕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 배신 때리고 또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 다 무시하고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자기 본심을 숨겨가면서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사주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장점으로 어떤 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어떤 쪽으로 단점이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이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내면적으로 가면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주만 놓고 보면 일단 홍준표 후보보다는 한동훈이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사주가 더 좋다. 그러면 개묘일날 두 사람 어떨까요? 두 사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사월 두 사람 다 좋지가 않아요. 신사월이라는 것은 5월달이거든요. 5월 5일인가? 서부터 시작을 해서 6월 4일인가까지 되는데 일단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다 들이쳐서 잘라버리는 두 사람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선가도 둘이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왜 달라지냐? 사주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루에도 운이 12번 바뀌어요. 왜냐면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 2시각씩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뛸 때 결선 투표 아니 결승전이죠. 아니, 결승전에 나왔을 때 그 결선 선에 5명이 뛰느냐 10명이 뛰느냐 달라요.
그 10명이 뛰더라도 나보다 못한 놈이 뛰면 내 1등 될 것이고 2명이 뛰어도 나보다 잘하는 놈이 뛰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래서 댓글을 잘 안 보는데 댓글 보면 참 답답해갖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해주기가 뭐해서 그냥 차라리 아예 보지 말자. 안 보는 겨 거의 안 봅니다만 이상한 소리 잘 사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어서 듣고 와서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요, 이 운이라는 것은 매일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팔자가 결정됐다가 그게 계속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팔자가 좋아도 비행기 타고 가도 떨어지면 다 죽어요. 비행기 타고 가도 떨어지는데 거기 팔자 좋다고 안 죽습니까? 아무튼 이상한 소리들 좀 제발 하지 마시고 모르면 그냥 듣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이게 뭐 한두 해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벌써 26년 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어찌됐건 상대에 따라 다르고 하루에도 12번씩 운이 바뀌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그 잘못된 그 운을 일진이 사나운 날 더군다나 시각까지 잘못거리면 큰 사고가 나서 죽는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해갖고 거의 뭐 죽을 수도 있지만 큰 병신도 될 수도 있고 괜히 뭐 비 오는 날 나가가지고서 교통사고 나가서 죽고 또 날씨 안 좋은 날 배 타고 나가서 배 뒤집어져서 숨을 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동훈하고 홍준표가 둘 다 의뢰일주라고 하면 일단 신사월은 둘 다 굉장히 안 좋다. 그렇지만 한동훈의 사주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있다. 왜냐면 월이 병진월이기 때문에 신을 병신 합수로 해서 합거를 시킵니다. 그 칠사를 합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제사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좀 유리하고 또 지인 그 보면 사하고 라망살인데 진사 천라지망살이 돼버리는데 어찌됐건 이 측면을 보면 홍준표보다는 한동훈이가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가 이길 수가 없다 한동훈을.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설계가 됐다는 것은 지금 조작질을 해서 어떻게든 한동훈하고 김문수를 붙여서 그 결선에 가면 또 한동훈이를 일단 대선 주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설계 공작이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운기로 놓고 봤을 때도 한동훈이 홍준표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홍준표가 이기려고 하면 여기서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을 어쨌든 뭐 단점이 됐든 약점이 됐든 그것을 최대한 공격을 해서 한동훈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층하고 또 일부 보수 우파에서 한동훈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끌어와서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한동훈이를 까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운기만 가지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가지고 한동훈을 홍준표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요즘은 이제 전에만큼 뭐 많이 안 보시던데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하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 사주라든지 명리학에 근거를 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뭐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작에 의해서 결국 개인의 사주보다는 더 큰 기운이 누르게 되면 개인의 사주를 이길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